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세간의 요리치 형제가 탄지로 남매 대신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코코시보와 요리치가 한번 맞붙은 후 요리치가 코코시보를 일부러 보내주어 귀살대에서 퇴출되고 상윤이 도우마까지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은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나타공호산에서 홀로 무장과 혈기들 그리고 자신의 형 코코시보를 기다리고 있었죠. 해가지고 혈기들이 나타공호산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혈기들은 귀살대에 함정 없이 정말로 요리치 혼자 있다는 것에 꽤나 놀랐습니다. 부자는 혹시라도 함정을 파놓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반 혈기들을 먼저 보낸 것이었죠. 혈기들은 요리치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100마리가 넘는 우리를 어떻게 상대할 거냐며 낄낄거렸고 자살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에 반응 없이 요리치는 덤덤히 그들을 바라보며 코코시보나 무제한을 찾아봤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새로 상윤 6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카이가쿠가 먼저 앞으로 나와서 뭐 굳이 인간을 상대로 다같이 덤빌 필요가 있겠느냐고 저 녀석은 내가 번개호흡을 초월한 최강의 검술로 단번에 배워주지 라고 했습니다. 카이가쿠는 혈견된 후 자신이 원래 쓰던 번개호흡의 혈기술도 하자 말도 안 되는 강함을 얻게 되었고 귀살대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진 상태였죠. 카이가쿠는 곧바로 검은 번개호흡을 사용하며 빠르게 요리치에 접근했는데 요리치가 검조차 뽑지 못하고 있음에 너무 싱겁게 끝났군. 상현 1의 자리까지 금방 올라가주겠어 라고 하며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카이가쿠가 요리치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공중 위로 날아간 느낌이 들며 지상에 있는 요리치와 자신의 몸이 보였죠. 분명 검을 뽑지도 못했던 요리치의 손에는 검이 들려있었고 자신의 몸뚱이는 검을 휘두르지도 못했습니다. 카이가쿠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며 어떻게 인간 따위에게 목이 베이는 거냐고 울부짖으며 소멸하게 되었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혈기들은 요리치 위압감에 놀랐고 예정대로 다 함께 덤벼 죽여버리자며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100마리가 넘는 혈기들의 목을 전부 날리는 데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 수많은 혈기들이 요리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고 무참히 퇴치당했죠. 그런데 그 순간 요리치가 딛고 있던 땅이 어떤 이공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요리치는 무한성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나키메를 시켜 일부러 혈기들에게 유리한 무한성으로 요리치를 끌어들이게 된 것이었죠. 무한성에는 방금 전 요리치에게 덤볐던 혈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혈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코코시보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넌 도가니든 쥐라며 요리치에게 덤벼들어가 있는데 코코시보는 그 혈기들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고 저 녀석은 내가 상대한다. 이 싸움에 끼어드는 자들은 내가 용서치 않겠다 라고 울음장을 놨죠. 요리치는 올 것이 왔다며 해호흡을 시연했고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맞붙게 된 코코시보와 요리치 둘은 엄청나게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주변을 초토화시켰는데 혈기들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 결과를 지켜봤고 그건 부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점점 요리치가 코코시보를 압도하더니 코코시보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린 후 날려버렸습니다. 저 멀리로 날아가 처박힌 코코시보는 일어나지 못했고 혈기들은 코코시보가 패배함에 따라 때로 덤비기 시작했죠. 요리치는 자신이 덤벼든 혈기들을 전부 베어버리며 무장이 있는 곳을 찾아 뛰어갔고 부자는 어서 요리치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 녀석은 강해봤자 인간 언젠가는 지칠 것이고 그때 압도적인 힘으로 발라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이 무한성 안에는 태양이 비치지 않기에 얼마든지 시간을 소모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무한성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며 요리치를 피했고 요리치는 무제한과의 술래잡기에 열이 받기 시작했죠. 부자는 아무리 나를 쫓아봐라 나에게 닿을 수 있나 라고 하며 약 올렸는데 그 순간 무한성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나타공호산으로 혈기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며 나키메를 불러봤지만 나키메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녀가 이미 소멸한 것을 알 수 있었죠. 무자는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나타공호산에는 요리치를 돕기 위해 달려온 귀살대원들이 가득했고 그들이
요리치를 다굴하려고 했던 혈기를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무자 앞에는 어느새 요리치가 있었고 요리치는 내 가족들을 죽이고 소중한 사람들의 혈기로 만든 벌을 달게 받아라 라고 했죠. 무자는 그래봤자 너는 인간,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수많은 촉수들을 날리기 시작했고 그 촉수 하나하나의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1000년 이상을 살아오며 힘을 축적해온 무자는 그야말로 파괴의 신과도 같았죠. 하지만 요리치는 해외호흡을 사용해 그 촉수를 베어내기 시작했고 점점 무장에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장의 끝도 없는 촉수 공격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한치라도 방심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장의 뒤쪽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엄청난 참격들이 날아와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자는 뭐지? 라고 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는 코쿠시보가 있었죠. 무자는 감히 네가 나를 거역할 셈이냐? 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몸속에 있는 자신의 세포로 몸을 괴사시키려고 했지만 코쿠시보는 아무렇지도 않음을 말했습니다. 무자, 감히 내 가족들을 죽이고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겠다? 네 놈의 뼈까지 다 씹어먹어주마 라고 했죠. 방금 전 코쿠시보가 요리치와 한바탕 싸우고 있을 때 요리치는 코쿠시보의 공격이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음을 느끼자 어느 정도 기억을 되찾았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코쿠시보에게 혹시 자신이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그렇다고 답했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무자의 저주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몸이기에 그를 거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코쿠시보와 싸운 척을 하면서 그에게 타모에게 받은 약을 건네주었고 코쿠시보는 그 약을 먹은 뒤 일부러 요리치에게 패배한 척 연기를 했죠. 그렇게 자해의 모험에서 무자의 저주가 사라짐을 느끼고 보다 선명하게 모든 과거가 기억나게 된 코쿠시보. 코쿠시보는 무자에게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무자에게 유리한 무한성에서 싸우다 보면 요리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무한성을 조종할 수 있는 나키메부터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나키메의 위치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곧장 갔고 나키메는 코쿠시보가 다가와도 별 경계심 없이 있었죠. 코쿠시보는 곧바로 나키메의 온몸을 달의 호흡으로 갈갈이 베어버려 형체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렸고 무한성이 붕괴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감히 주인에게 대드냐면서 촉수를 코쿠시보에 날렸는데 그 순간 요리치의 해호흡이 뒤에서 날아와 무자의 등짝을 베어버렸죠. 무자는 요리치의 혁도에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저자의 공격을 여러 번 맞았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하며 요리치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이 날아와 무자의 등짝을 베었고 혁도에 당한 상처가 더 벌어지며 자신도 모르게 끄악 소리가 나왔죠. 무자는 둘을 동시에 공격하기 위해 요리치와 코쿠시보에게 가까이 촉수를 날렸는데 무자이 뽑을 수 있는 촉수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게 양쪽으로 분산이 되자 아까와 같은 위협은 없었기에 요리치와 코쿠시보는 그 촉수들을 갈갈이 베어버리며 무장에게 접근을 서했었습니다. 요리치와 코쿠시보는 함께 리듬을 맞춰 각자의 호흡으로 무장을 베어냈고 요리치의 뜨거운 혁도의 칼날과 코쿠시보의 차가운 칼날이 번갈아가며 데미지를 입히자 무자는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주들은 그들의 검술에 황홀함이 느껴질 정도. 게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은 지쳐서 속도가 느려지는커녕 오히려 탄력을 받아 더욱 빠르게 무자를 베어버렸습니다. 무자의 재생력 이상으로 빠른 검술에 당한 무자는 결국 온몸이 조각조각 나기 시작했고 그 조각들은 또다시 그들의 검술에 난도질 당해 형체도 없이 부서져갔죠. 무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혈기와 한낱 인간에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소멸해갔습니다. 주들은 무자의 퇴치됨에 눈물 흘리며 기뻐했고 요리치에게 달려가려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와 코쿠시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고 주들은 그 분위기에 압박되어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하더니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공격들을 힘겹게 방어를 했죠. 둘의 싸움은 먼지 폭풍을 일으켜 주변을 뿌옇게 만들었는데 잠시 소강 상태가 되고 먼지가 걷히자 요리치가 해호흡의 자세를 하고 있었고 코쿠시보 역시 발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미치는 긴장하며 침을 꼴깍 삼켰는데 그 순간 요리치와 코쿠시보는 부딪혔고 코쿠시보의 목이 날아갔죠. 방금 전 요리치는 무자를 퇴치하고 형 이제 다 끝났어 라고 기뻐했는데 코쿠시보는 싸늘하게 아니 아직 처치해야 할 혈기가 하나 더 남아있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코쿠시보가 난데없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요리치는 왜 이러는 거냐며 당황했죠. 코쿠시보는 나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온 살인기다. 아무리 무자에게 유용을 당했다고 나나 그들을 죽이는 건 내 의지였지. 그러니 마지막만큼은 너와 실력을 겨루다가 너에게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분명 형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코쿠시보는 인간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난 다시 인간이 되어 살아가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른 이들의 눈에는 난 그저 사악한 혈기. 그리고 어차피 난 예전 무잔에게 혈기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는 동생의 끝을 내주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호화스러운 죽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며 부탁했죠. 그리고 어차피 나는 죽을 생각이며 네가 아니라면 저 귀살대 검사들에게 죽을 텐데 그렇게 되면 너는 나를 뵌 저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단호한 코쿠시보의 말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이 끝을 맺어주는 게 형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형 고생 많았어 라고 하며 마지막 일격으로 코쿠시보의 목을 베었고 코쿠시보는 고맙다 내 동생 부디 내 목까지 행복하게 오래 살아라 라고 하며 소멸해 갔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치가 예전에 자신을 놓아준 탓에 귀살대에서 제명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유일하게 동생이 찾은 안식처 친구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꼭 요리치의 손에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다른 귀살대원들의 눈에는 수많은 귀살대원들을 죽인 혈기의 원수를 요리치가 갚은 걸로 보일 테니 말이에요. 요리치는 코쿠시보의 목을 안고 엄청나게 울부짖었고 코쿠시보는 요리치의 품속에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모든 게 끝이 난 상황. 요리치는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죽였다는 죄책감에 자신의 칼을 들어 목에 가져다 댔죠. 그런데 그 순간 미치오가 뛰어와 요리치의 뺨을 후려갈겼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요리치는 난생 처음으로 맞아보는 기사대기에 얼떨떨했고 미치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요리치를 껴안고 울었죠. 요리치는 그런 미치를 보고 아직 나에게 지킬 것이 남아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에 쌓인 마음의 짐에 대한 압박감, 긴장감이 풀리자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들은 모두가 쓰러진 요리치에게 급하게 뛰어왔고 미치리는 요리치의 몸이 너무 뜨겁다며 큰일 났다고 울면서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 에필로그 부분까지 전부 다루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 좀 더 길어지게 되었네요. 다음 시나리오에서 에필로그와 후기를 전할 테니 다음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